반갑습니다. 오늘 정전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무시선, 무처선에 대한 공부를 하겠습니다. 무시선, 무처선을 대종사님 법문에 의해서 설명을 쭉 하다가 오늘은 이제 그럼 과거의 성자들은 어떻게 말씀하셨는가에 대한 예를 들어서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그 중에 맹자의 존야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맹자의 존야기를 할 때 적이조 고요하되 비치지 못하면 참다운 선이 아니고 조이적 비치면서 고요하지 못하면 참선은 아니다. 보조국사께서 성성적적시요 적적성성시라 하였으니 그것이 최고 경지이다. 보통 수양인들은 한 곳에 기울기 쉽다. 맹자 그 법문 중에 이제 존야기라는 법문을 많이 받들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존야기 이게 이거는 보존할 존, 보존하다. 야는 밤야. 이거는 기운기. 밤의 기운을 잘 보존하라는 말씀인데, 저도 이제 출가해서 존야기라는 말씀을 대산 상사님께 많이 받들었던 것 같아요. 학교 수업 시간보다는 대산 상사님 법문을 받들면 존야기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고 수양에 대한 설명하시면서 이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존야기가 뭔가 밤 기운을 기른다는 얘기죠. 여기 말씀 그대로면 밤 기운을 기른다. 기른다기보다도 보존한다. 밤 기운을 흩어서 없애지 말고 그것을 자꾸 자기가 보존하고 기른다는 말도 그 기른다는 말도 될 것 같고 자꾸 모아서 힘을 모아서 기른다. 그래서 밤 기운이 무슨 기운일까 생각을 했는데 그 전에 그 좌타원 김복환 선생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건강이 많이 안 좋은 삼도원에 계시면서 본인은 새벽 2시 이후에 우물가에 가서 물을 길어서 그 물을 잡수신다고 그래, 마신다고. 그래. 음식 할 때도 쓰시고 그러신다고 그래서 왜 그렇게 하시냐 그랬더니 우물이 이렇게 있지만 한밤중에 12시, 2시 사이인가 그 사이에 크게 한번 변화를 한대. 우리가 말하면 뒤집어진다고 그럴까? 변화를 해서 2시 이후에가 똑같은 물이지만 새물이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새로 나온 그 물을 마시고 내가 건강을 회복을 위해서 그 물을 밤에 나가서 길러서 사용한다는 말씀을 받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가 새롭게 더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많이 모색하는데 저는 이제 건강이 좋으니까 그런 방향은 잘 모르는데 그거는 건강이 안 좋으시니까 이제 그래서 2시 이후에 새로 그 샘물을 길러서 복용을 한다는 말씀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우주 자체가 그냥 이렇게 흐르는 것 같아도 매일매일 자기가 자기 정화를 하는 것 같아요. 물은 물대로 하루에 한밤중에 그 물을 정화를 하고 또 우주 기운 자체도 한 번씩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게 이렇게 만물을 죽이면서 다시 또 새로움을 키우기 위해서 그 자기 정화를 하는 것인 것 같아. 1년에 한 번 정화할 수도 있고 매일 정화할 수도 있고 시간마다 정화할 수 있고 그러는데 그렇게 보면 인간이 우리 사람도 하루 아침에 일어나서 새 마음으로 살지만 하루 종일 살고 나면 저녁에 다시 하루를 정리하고 가라앉히면서 자기의 새 마음을 이렇게 기르고 살피고 길러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하루를 정리하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찾아보고 거기 합해서 그 마음을 잘 보존해서 길러서 아침에 새로 그 마음을 써야지 어제 사용했던 마음을 그대로 그냥 갖고 있어 그 마음을 쓰고 그 마음을 쓰면 되지 않고 그런 것이 아마 존야기의 어떤 의미일까. 제가 이제 그 좌타원 말씀 받들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주 자체도 아까 말씀드린 1년에 봄에 새기운, 새봄이라고 그렇게 항상 얘기를 하는데 새봄은 여름과 겨울을 지나서 가을을 지나고 겨울에 우주 만물을 다 숙살해서 다
일년초는 다 죽여서 거기서 다시 한번 재생을 해서 그 새로운 봄에 그 기운을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겨울을 우주가 잘 못 지내면 봄에 새로운 그 만물을 기르는데 좀 잘못이 부족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농부들이 하는 얘기도 겨울에 눈이 많이 오고 많이 추워야 땅 속에 있는 것을 정리를 잘해. 안 좋은 것은 죽이고 또 새로운 기운을 모아서 이 우주 만물이 썩어서 거기서 새로 나오는 기운으로 그 기운이 거름이 돼서 만물을 장양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주가 길러준 만물을 우리가 다시 이렇게 살려서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로 보면 한번 겨울을 잘 지내서 겨울에 그래서 따뜻해가지고 그 역할을 다 못하면, 겨울 역할을 다 못하면 봄에 그 작물이 새롭게 더 자랄 수 있는 힘이 약해지는 것 같아요. 그 저희들 가을에 초봄에 일찍 보리 밟으러 가자고 고등학교 다니는데 가서 왜 보리를 밟느냐 그랬더니, 겨울에 이렇게 얼면서 땅이 부풀어 이렇게 할 때 그걸 다시 밟아주면서 보리가 제대로 잘 클 수 있다, 그런 말을 하는 거 들었고, 겨울에 춥지 않으면 봄에 새로운 작물을 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겨울에 추울 때는 추워야 된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 성자들도 그걸 말씀하셔서, 맹자님은 너희들이 잘 살기 위해서는 존약이 밤에 있는 기운을 잘 살려서 그 마음을 잘 길러라,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꼭 밤 기운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낮에도 살면서 자기 마음을 새 마음으로 기르기 위해서는 원래 마음을 들어가서 그 마음이 합쳐서 다시 나와야 새로운 마음이 되고,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야 삶이 잘 된다,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맹자님은 밤 기운이라는 말씀을 존약이라고 했지만, 그 존약의 기운이라는 것 자체가 새로 전날에 있었던 걸 모두 다 녹여서 새로운 마음으로 일으키는 것이 밤에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존약이지. 근데 이제 이 양시대, 후천 개백 시대에는 밤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할 때 하나하나 일을 하고 나서 그 마음을 다시 돌이키고 해서 본래 마음을 회복해서 쓰는 것이 이제 정신 수양 같아요. 그래서 그 존약이의 마음이나 정신 수양을 낮에나 24시간 할 수 있는 정신 수양으로 바꿔서 설명해 주는 것이 우리는 무시선, 부처선이죠. 선이라는 게 정신 수양을 통해서 얻어지는 건데, 정신 수양은 선의 심경을 갖는 한 방법이지 정신 수양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시선, 부처선 일을 하면서도 자기 마음을 새 마음으로 길러내는 것이 수양이죠. 선이죠, 선. 그래서 그렇게 보면 맹자의 존약이나 선의 심경을 하루 종일 챙겨서 갖는 마음이나 같은 뜻이라고 생각해서, 대산정 목사님께서 여기에 선에 설명하실 때 맹자의 존약이를 말씀하시는데, 그걸 보면 이 세상에 있는 성자들은 중생이 바르게 잘 살기 위한 것을 가리키는 건데, 그것이 이제 그 시대에 따라서 표현이 다를 뿐이지 그 근본 뜻은 같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근본 뜻이 같기 때문에 대산정 목사님께서 선을 설명하실 때 존약이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맹자가 말씀하신 존약이가 선의 심경을 갖는 근본하고 뜻을 갖기 때문에 아마 여기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근데 맹자가 존약이를 설명할 때는 적이조, 이건 고요적자, 고요. 이거 빛일 조자. 고요하되, 이게 말릴 이자 그러죠. 말릴 이자. 말을 이어가는 건데, 고요하되 밝게 비춰야 돼. 근데 이걸 설명을 이제 그 언어 도달, 우리 진리는 언어 도달 입장처이기 때문에 설명에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이제 밥을 한다. 밥을 하는 걸 가르칠 때, 너희들이 밥에 할 때 물을 정확하게 잘 맞춰야 밥이 잘 된다. 그럼 물을 좀 더 부으면 밥이 질다. 밥이 질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 우리가 하겠어요? 근데 많이 해본 사람은, 먹어본 사람 밥이 질다 그러면 뜻을 알아듣는데, 안 들은 사람은,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은 밥이 질다는 게 어떤 것일까? 그럼 직접 해서 보여줘야 알아요. 적이 줘도
저도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저기 조가 뭘까? 그걸 더 좀 확실하게 설명해서 내가 확실히 알게 해줬으면 좋겠다는데 그 이상 설명할 길이 사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밥이 질다. 밥이 되다. 밥을 물을 조금 부으면 밥이 되다. 그럼 되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실질로 보고 아 이런 상태를 되다고 말하는구나 그래. 그러니까 말이 먼저 생긴 것이 아니라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말로 표현하기 때문에 그 표현한 말이 말로만 이해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건데 말을 통해서 현상을 보아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마음도 고요하되 비치고 비치되 고요하다는 자리를 그 말 뜻을 찾아서 계속 그 자기가 체험을 해보셔야 아는 것 같아요. 그 저도 이제 출가해서 이제 50여 년을 넘게 비추되 고요하고 고요한데 비치다 이 말은 어떤 것인가 조금씩 달라지게 의미를 해석은 할 수가 있고 의미를 조금씩 달라지게 알기는 하지만 더 이상 설명하기는 대단히 어렵지 않은가. 그래서 불교 진리는 우주의 진리는 실천을 해봐야 알아요. 왜냐하면 현상이 변화된 상황을 말로 설명하기 때문에 말이 먼저 그 현상이 있는 것이 아니고 현상이 변해가는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확하게 딱 내 눈앞에 보이게 설명은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엄마나 아빠를 설명할 때 키가 몇 센치고 성격이 어떠시고 얼굴은 어떤 형이 다 설명하지만 딱 어머니를 보는 게 비슷하게 설명하지만 그 설명을 듣고 자기가 그려진 그분하고 실제 엄마나 아빠하고 똑같기는 대단히 어렵거든요. 성격도 이렇게 설명하지만 그 성격을 정확히 알 수가 정확하게 표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를 향해서 들어가는 선의심경을 더군다나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선의심경을 들어가는 자리를 최고 자리를 표현하는 것이 적이 조이 적. 고요하되 비추고 비추되 고요한 자리. 그 자리가 어떤 것일까? 여기서 보니까 설명해 주신 거 보니까 고요하되 빛이 있어도 비추이지 못하면 참다운 선이 못돼. 그 중에 일부는 되어 갔지만 그것이 겸해서 같이 있지 않으면 안 돼.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음식을 먹어도 어렸을 때 어머니가 김치를 주지만 김치 맛을 모르는데 오래 먹으면 김치 맛을 알아서 김치 맛을 알면 다른 집에 가서 김치 먹을 때 이것은 맛이 있다 없다 구별할 수가 있고 이것은 이제 막 담은 김치인지 오래된 김치인지 그것도 구별할 수가 있는 것처럼 조이 또 내 마음이 고요한데 비치고 빛인데 고요하고 이것을 자기가 자꾸 마음을 살펴서 아 지금 내가 마음이 고요하긴 한데 조용하고 아무것도 없긴 한데 무엇을 딱 들어보면 잘 모른다. 구별을 못하겠다. 그러면 이제 비추는 것이 없고 무엇이 밝아서 있긴 한데 그것이 고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자기가 자꾸 가늠을 해서 여러 가지 공부심을 통해서 자기 마음을 살펴서 가면서 그래서 내가 참선의 자리를 자기가 이렇게 더듬어 가야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제 제가 중학교에 들어가니까 가정 시간이 있어가지고 수예도 하고 옷도 만들고 그러는데 3학년쯤 되니까 그때 항아리 치마라는 게 유행했고 A자 치마가 유행에 그때 있었던 거 A자 치마. 치마를 저희들이 가장 원뜻 떠서 만드는데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약간 이렇게 생긴 치마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A자로 이렇게 퍼져서 A자라는 말인지 항아리 같다고 해서 항아리 치마라고도 하고 했는데 이걸 여기서부터 이제 몇 센치로 이렇게 나가서 그 다음에 여기서 가서 각도가 몇 센치고 그 다음에 내려와서 길이가 어떻게 되고 이제 이런 치마를 만들기 이렇게 볼을 떠서 하는데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는데 본을 이렇게 먼저 종이다 본을 떠서 그 종이를 대고 헝겊을 덮고 이렇게 바로 헝겊을 이렇게 가위로 자르게 하더라고요. 바로 가위로 천을 버리니까 먼저 종이에다가 이렇게 본을 뜨게 해가지고 그 본이 잘 떠진 걸 가지고 치마를 이렇게 만들도록 가르쳐 준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그 A자라는 지금 항아리 치마라는 거 만들 때 이 곡선을 잘 만들어야 되는데 곡선을 이제 만들었는데 틀렸어. 선생님이 하는 것도
그럼 어디를 잘못했는가를 자꾸 찾아서 그걸 수정하게 할 때 선생님께서 해주신 그 곡선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마음 공부를 하는데도 고요하되 비치지 못하면 참선이 아니고 비치면서 고요하지 못하면 참선이 아니다. 그러면 고요하기는 한데 무엇을 내가 분간해서 이렇게 사물을 잘 처리를 못한다. 그러면 비치는 쪽이 약한 것 같고, 뭐 사물을 똑똑해서 알고 자꾸 판단을 할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 고요해서 본래 자리에 못 간 것 같, 그렇게 내가 편안하고 그렇지 못하면 이것이 못 간 것 같으니까 그 두 가지를 놓고 자꾸 조절을 해서 이때는 내가 내 처지로서 아는 것은 좀 있는데 본래 근본 자리가 딱 안착을 못한 것 같다. 또 근본 자리 편안하게 있긴 있는데 아는 게 잘못됐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자꾸 수정해 나가는 거야. 내가 그러면 고요하긴 한데 아는 것이 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여기서 더 알아가는 방법을 찾을까? 내가 좀 판단하게 알기는 하고 판단을 하겠는데 이렇게 본심으로 차분하게 본래 안착을 못한 것 같다. 그러면 그런 면을 밝힐 때는 어디를 수정을 해야 할 것인가? 그 자기가 자기를 놓고 항상 조절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저녁마다 공부를 하고 경계마다 공부를 해서 자기의 마음 상태를 찾아야 돼요. 여기서 내가 어떤 것이 잘못됐는가를 찾아야 선생님께서 주신 것하고 똑같이 만드는 것처럼 마음도 내가 하는데 옛날보다 좀 무엇인가 차분하게 하니까 판단이 좀 생긴다는 걸 느낄 수도 있고 옛날보다 이렇게 막 움직이겠네. 그것이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네. 그러긴 하는데 판단이 좀 약하네. 그러면 내가 선이라는 건 두 가지를 아울러 잘해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만 됐다. 하나는 되는데 하나가 안 됐다. 그런 것을 자꾸 이제 대조를 해야 되죠. 이것은. 그래서 조의적 저기조는 실제로 본인이 실행을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 보고 찾아보고 맞춰봐야 되는 것이다. 제가 나중에는 공부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무리 설명을 잘해주셔도 본인이 직접 아까 김치가 어떤 맛이라고 아무리 말해도 본인이 먹고 느끼지 않으면 모르는 것처럼 이런 자리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제가 나중에는 하도 잘 몰라서 연구를 자꾸 했더니 결국은 내가 가서 만져보고 부딪혀보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이것을 설명만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요즘엔 자동차를 사면 내비게이션이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하나가 나온 게 아니라 굉장히 달라요. 근데 그 설명을 이제 살 때 해주면 이것은 이렇게 하고 저렇게 막 설명을 해주는데 제가 직접 차를 사용하면서 잘못도 해보고 더 가게 보고 덜 가보기도 하고 이걸 해석을 오른쪽으로 가라는 걸 왼쪽으로도 가보고 왼쪽으로 가라는 걸 오른쪽으로 가보고 자꾸 하면서 그 조절해서 한 몇 개월 써야 그 내비게이션 적용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마음 공부도 저건 내가 어떤 경우에 더 지난번부터 이번에 조금 더 고요해졌네, 좀 더 밝아지지 않았네, 답답하게 모르겠네, 알겠네. 이것은 본인 사이즈를 좀 잘 알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선이라는 게 근본적으로 가면 다 알아질 때까지 알고자 하는 것은 알아지는 상황까지 가야 돼요. 대종사님께서도 그 공부를 하실 때 삼바째 마당바에 다니시면서 나중에 입정 상태 5년간 들으셨을 때도 입정이 고요한 자리에 들어가게만 했는데 밝음이 없는데 그걸 계속 이 무엇고라는 알고 싶은 마음으로 계속 끝까지 가시니까 나중에 어느 날 그것이 다 알아져서 갔죠. 그러니까 세상 물정을 아무것도 모르고 뭐 한나절이 갔는지 반나절이 갔는지 시간 가는지 모르고 앉아 계셨지만 밝은 것이 없기 때문에 계속 계셨어요.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밝은 것이 계셨으면 내가 한나절 안에 하루 종일 앉았는지를 아는데 그걸 구별을 못했잖아요. 못하셨다가 다 이제 깨친 다음에 그걸 알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고요한 힘이 많이 쌓여서 깨침을 얻을 수가 있기도. 그래서 고요한 힘이 많이 쌓여서 비추어지는 힘을 얻을 수도 있고 또 비춰진 힘을 가지고 고요한 자리를 비춰진다는 건 아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것이 근본적으로 알아지는 자리까지 가기 위해서 노력해서 이것이 근본적으로 고요한 자리가 여기구나라고 짐작하고
잡을 수 있는 만큼 알아야 돼요. 아는 것은. 아, 내가 지금 오긴 왔는데 덜 풀렸네. 다 풀렸네.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음식 할 때도 제가 도토리묵을 쏟고 또는 저희도 이제 풀을 많이 끓여보는데 풀을 이렇게 끓이면 처음에는 끝까지 막 저어야 되는데 풀이 다 끓여지고 이렇게 막 끓으면 이제 저은 걸 그만둬도 돼요. 밑에서 안 타요. 왜냐하면 이렇게 끓기 때문에. 안 끓으면 가만히 있기 때문에 밑에가 눌어서 타는데 그러면 완전히 끓어가지고 내가 이 젓는 걸 그만두어도 이것이 눌지 않고 타지 않는다는 걸 아는 그 시기가 있어요. 그걸 해봐야 몇 번 해봐야 알거든요. 마찬가지로 내가 비춰서 아는데 끝까지 내가 모든 걸 다 이해가 됐는지 아니면 잘 안 됐는지 그럼 왜 안 됐는지가 생각해 보면 고유한 힘이 적어서 안 될 수도 있어요. 아는 힘이. 고유한 힘을 충분히 가져야 아는 힘을 갖는 거예요. 그게 제가 이제 보니까 우리가 종이 많이 있잖아요. 큰 종이 있고 작은 종이 있고. 우리 청부에 대각전에 있는 종은 굉장히 큰데 신년 초에 보면 우리가 4명이 손을 잡고 이렇게 치는데 보통 때는 종 치시는 분 한 분이 치는데 어느 정도 팔을 길게 잡아가지고 어느 만큼 뒷검질해서 가운데를 탕 쳐야 소리가 크게 나는 걸 연습을 해야 돼요. 그것이. 그냥 갖고 가서 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종의 크기하고 이 종을 치는 그 나무하고를 같이 이 거리 조정을 하고 몇 번 해서 어떻게 어디를 맞춰야 소리가 잘 나고 이것이 다 그런 현실이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이적이나 적이 줘도 밝고 고요한 것을 크기를 자기가 잴 수가 있어야 돼요. 잴 수가. 그러려면 마음을 평소에 많이 갖고 놀아야 돼. 내 마음은 크기도 알고 내 마음은 상태도 알고 내 마음이 오늘은 내가 평소에도 화를 빨리 가라앉혔는지 아니면 아무리 가라앉혀도 이것이 속에서 끝까지 속이 상하고 있는지 그걸 구별하듯이 고요한 것도 쉽게 고요함을 느끼는지 못 내가 오늘 고요함을 얼마나 크게 가졌는지 이것을 자기가 크기를 잴 수 있을 힘이 생겨야 돼요. 그래야 정말 고요함이 갈 때까지 다 갔는지 안 갔는지도 자기가 상황을 재서 알아야 돼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느 날은 이렇게 연구를 하면 평소에 알던 것도 잘 모르는데 어느 날은 연구를 하는데 그 옆에 것이 탁 몰랐던 것이 탁 터질 때가 있어요. 그럼 그럴 때는 내가 마음이 충분하게 연구의 힘을 아는 힘을 얻을 수 있을 만큼 마음이 많이 안정을 갖고 공부하고 싶은 마음을 오롯하게 쏟아서 건들면 그것이 열리는데 평소에 알았던 것도 내가 이 모은 마음이 적으면 그게 안 알아지더라고. 그러니까 종이 이렇게 있어도 이 종이 작으만 해도 내가 힘을 치는 것이 작으면 막대기가 작으면 이것이 안 울어요. 막대기가 제대로 커야 이것이 울지. 그러니까 내가 힘을 가라앉혀서 알고 싶은 마음이 커야 이것이 치면 지혜가 열리지. 그냥 가만히 있는데 지혜가 열리는 건 없는 것 같더라.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어느 날은 이제 굉장히 기쁨이 넘칠 때는 내가 오늘 알고 싶은 것이 그렇게 깊지 않은 것 같은데 탁 어떤 것이 알아질 때가 그때 굉장히 기뻐. 근데 그것은 저도 모르게 알고 있었던 힘이 알고 싶은 마음이나 알고 싶은 힘이 굉장히 크게 있었던 것 같은데 실제로 없으면 두들겨도 안 열려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조이적이나 적이 줘도 자기가 계속 마음을 갖고 놀아보고 움직여 보면 내가 고요함은 많이 있는데 알고 싶은 마음이 적다든지 비치는 힘이 적다든지 비치는 힘은 있는데 그것을 때려서 열 수 있는 힘이 적다든지 그것은 알 수 있으니까 참된 선의 경지에 간 사람은 이것이 겸해진 것이고 이거 둘 중에 하나가 부족하면 참된 선이 안 갔다. 그걸 알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알기도 상당히 시간을 많이 적이죠. 그래서 성성적적이나 적적 성성이나 같은 뜻이니까 그런 의미로
본인이 하여튼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본인 스스로가 내가 내 마음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놀아야 돼요. 그래서 슬픔도 빨리 돌아올 수도 있고, 슬픔이 아무리 내가 가라앉히려고 해도 슬픔이 오래 갈 수도 있고, 그런 것처럼 마음을 가라앉히고 편안하고 이런 마음 갖기도 그런 거니까 어떤 상황에서든지 많이 연습하시는데, 그러면 그 가라앉고 안 가라앉고 그것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고, 희로애락 애호욕을 우리가 보통 오욕 7정에는 오욕 7가지 마음이라고 그래요. 7가지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는데, 기쁜 마음, 노하는 그 성내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즐거운 마음, 이거는 간장 끈 아픈 애, 오는 미워하는 마음, 욕심욕,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마음을 내가 놓았다 잡았다 끊었다 했다, 미운 마음이 많이 생기네 끊고, 또 많이 끊은 것 같은데 진짜로 미운 사람 만나면 안 끊어져요. 그래서 많이 끊어보고, 또 성도 많이 내는데 성을 내가 거둬보는데 쉽게 거둬지는 사람도 있고 오랫동안 안 거둬지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걸 많이 해보면 그 힘으로 조의적 저의조가 잘 돼요. 이런 모든 것을 끊고 내고 하는 마음을 많이 쌓으면 그것이 이것이 마음을 넣다 냈다 하는 마음이거든요. 마음이 나온 마음을 거둬들인 마음을 또 내보고 하는 마음이니까, 이렇게 일상생활 속에서 희로애락 애호욕을 많이 넣었다 하는 마음을 거두고 해보면 그 힘으로 조의적 저기조도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마음은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도 공부해 저것도 해보면 그것이 거기서 쌓인 힘이, 미워하는 마음을 놓으면 쌓인 힘, 사랑하는 마음을 놓으면서 쌓인 힘, 또 성낸 것을 많이 냈는데 욕심을 많이 냈는데 그걸 거뒀던 힘, 이것이 모인 힘이 다 함께 모여서 그것으로 저기조 조이족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다 하나인 것 같아요. 끊는 마음. 그래서 사상선이고, 그래서 무시선이야. 아니 가만히 앉아서 일어났다 가라앉다 이것만 하면은 그냥 앉아서 선인데, 생활 속에서 했던 선이 선이다 그러면 생활 속에서는 선은 뭐예요? 미워하고 사랑하고 이뻐하고 성내고 이런 마음을 냈다 거뒀다 했던 마음에 모아서 이것이 선을 앉아서 할 수 있는 선의 힘이 된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무시선을 하면, 마음을 현실 속에서 많이 넣었다 냈다 하는 마음을 하면 가만히 앉아서 할 수 있는 힘도 크게 생긴다는 얘기. 그래서 사상선이나 앉아서는 선이나 자기가 많이 하면 힘은 같아요. 그래서 희로애락 애호욕을 많이 놓는 마음을 공부를 하는 마음으로 앉아서 선을 하는 마음으로 가면 많이 커집니다. 그 이상에 한번 해보시면, 사리연구도 많이 해보면 했다 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수양도 해도 되고, 수양을 했던 마음도 되고, 취사가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을 넣었다 냈다 했던 마음이니까 이런 마음을 해서 많이 넣었다 냈다 공부를 해보시면 그 마음으로 고요한 것도 빨리 찾을 수 있고 비추이는 마음도 빨리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공부를 하지 않으면 이제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시선 부처선이 이런 뜻으로 함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존야기에서 조의적 저기 맹자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그것을 이제 그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음식을 할 때 김치 담는 법도 배우는데, 자기가 직접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고 세 번 해보면 김치 잘 담는 것인 분은 저 김치 가지고 배추나 고춧가루 가지고 노는 걸 보면, 아 김치를 얼마나 담아봤다, 저 사람 잘겠다, 넣고 이렇게 하는 거, 양념 넣는 것만 봐도 저기 음식은 짜겠다 달겠다 간을 안 봐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도 김치를 담든 깍두기를 담든 했던 마음으로 음식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마음도 현실 속에서 어떤 마음을 넣고 내고 하는 마음 하면은 존야기가 이해가 되고 조의적 저기조가 이해가 된다, 그런 말씀을. 그래서 음식을 잘하는 사람은, 한국 음식을 잘하는 사람은 중국 음식 배워도 금방 배우고, 또 이태리 음식을 배워도 금방 배우고 하는 것처럼,
원불교에서 공부했던 마음을 가지고 실생활 속에서 했던 마음을 가지고 조냐기를 공부하면서 해석이 되면서 조의적 저기조가 내가 바로 실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여기 생각해 보시고 공부를 하시면 그 뜻을 이해하실 수 있으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제 공부했던 것은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보조국사는, 이거는 맹자의 말씀이고, 보조국사는 고려 중기 때 사람이 1158년에 태어나 1200이니까 지금 2024년이니까 800년에서 2024니까 800년에서 한 800년, 900년 사이에 전에 오셨다 하신 어른인데, 보조 진울, 호가 모구자, 수신계를 지으셨죠. 수신계를 지으셨어요. 제가 수신계를 강의했는데 모구자에 대한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모구자는 그 보조국사는 속성이 정시고 법명이 진울이십니다. 법명이 진울이고 호가 모구자인데, 시호를 열반 후에 국왕이 내린 호가 보조국사예요. 8살에 출가하셔가지고 25세에 승과에 급제했지만, 거기서 그 급제해서 위에서 일을 할 수 있었지만 그걸 놓고 다 내려오셔가지고 정예결사, 승과에 가서 공부를 해서 수석 1등을 합격, 급제, 그러니까 1등을 합격을 했지만 그 위에 가서 그렇게 일을 안 하고 다시 내려와서 불교를 중흥시키고 싶은 생각이 있어가지고 정과 해를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그 모임을 가져요. 그래서 정예결사라고 해가지고 정과 해를 함께 공부하는 그 불교 법을 많이 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신 분입니다. 창평에서 청원사에서 공부하면서 육조단경을 보고 크게 깨달음을 얻었어요. 육조단경은 이제 육조 해능, 불교 이제 중국의 해능대사에 써놓으신 책이 육조단경이라는, 해능대사가 육조니까 육조가 쓴 책이다 그래서 육조단경인데, 그 책을 보시고 크게 깨침을 얻으셔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그 뒤에 이제 지리산에서 공부하시고 현재 순천 송광사에서 공부하시면서 대해어록, 대해어록인데, 대해라는 선사가 쓴 어록을 보고 했는데, 대해는 대해종고라고, 우리가 공부를 대해종고 스님이라고, 임재중의 큰 스님인데, 이분 책을 보고 다시 또 공부를 해가지고 큰 스승님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해종고가 쓴 책은 선에 대한 문답을 많이 하시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써주신 책인데, 12세기의 중국 스님이네. 12세기, 보조국사보다 조금 전에 1089년에서 1163년에까지 계시니까 조금 전에 계셨던 그 대종고 스님에게 많이 공부를 해가지고 공부를 하신 분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정과 해를 같이 쌍수하자는 그 운동을 많이 하시고 불교를 중흥시키신 어른인데, 이제 수신결에 보면 자성문정에 수상문정 해가지고 그걸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설명을 많이 해주신 것이 이제 수신결이. 그래서 마음 닦는 비결에 대한 책을, 수신결이라는 책이 마음 닦는 비결이니까 공부를 많이 해주셔서 내놓으신 책이 되겠습니다. 보조국사는 이게 성성적적시고 적적성성시다. 성은 아까 보니까 밝을 시, 깨달을 시, 슬기롭다, 고요하다.
이것도 그 밝을, 깨닫다 그런 성이네요. 적적은 고요하다. 아까 여기서 똑같으죠. 이게 빛나다니까 밝을, 고요 똑같아. 그러니까 말을 좀 다르게 표현했지. 성성, 적적은 이것이 옳다예요. 옳을 시자. 또 이시라는 말이 있어요. 이시. 이거는 지시대명사죠. 이것. 또 옳다. 우리가 시비할 때는 거기서는 옳을 시자죠. 아닐 비자. 그러니까 시비에는 옳을 시자도 되고 또 이것이다는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옳다는 뜻이죠. 성성하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조의적하고 같은 뜻이에요. 비치고 밝게 비치고 그러는데 또 근본적으로는 고요한 것이 옳고 옳은 것이고, 여기 고요적자, 고요한데 밝은 것이 또 옳은 것이다. 조의적이나 적이조나 같은 뜻인 것 같아요. 성성적적은 옳은 것이고 적적성성은 옳은 것이다. 정전에 나온 말씀이 성성적적 정적 성성이 같은 여기서 나오는 말씀. 그것이 최고의 경지다. 보통 수양인들은 한 곳에 기울이기, 성성하든지 적적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기울어지기 쉬운데 공부를 최고 경지에 오르신 분이 적적성성, 성성적적, 조의적, 적의조. 그러니까 이 공부라는 게 시대를 따라서 그 다른 것 같아도 원리는 같은 것 같아요. 명자님이 하신 말씀이나 더 옛날에 중국에서 하신 성자들의 말씀이나 부처님 말씀이나 대종사님 말씀도 성성적적 적적 성성 말씀하시고 그런 걸 보고 또 이제 이렇게 어른들이 말씀하신 걸 보면 마음 공부는 다 같은 건데 이제 시대에 따라서 상황 따라 설명하는 방법이 조금 다른 것인 것 같아요. 근데 보조국사는 이제 우리나라 고려 시대의 사람이기 때문에 훨씬 가깝게 저희들이 받들어 쓸 수 있는 단어이고, 대종사님께서 우리 그 불조여경은 보조경전인데 거기에 수신결을 넣어서 공부하라는 말씀을 보면 수신결도 이제 정해문, 자성문 정해하면서 같이 공부하라는 말씀 같아서 여기에 말씀을 선이라는 것에 대한 말씀이 우리 대종사님께서도 하셨지만 불교에서도 하셨지만 맹자님도 하셨고, 맹자님은 유가사상인데 결국 거기서도 근본적인 말을 다스릴 때는 말씀을 하셨고 또 그 역사가 이어져서 보조국사도 하시고 또 시대를 더 넘어서 대종사님도 하시고 더 인도에서는 또 부처님도 하시고, 그러니까 이것이 인간이 살아가는데 중생을 벗어서 성자가 되는 길도 되고 또 성자가 되지 않더라도 현상에서 인생으로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선이 근본적으로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신 것이 여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대산종 목사님께서 그 보조국사에게 하신 말 적적성성시, 성성 적적시에 대한 말씀 대귀로 또 보태서 설명해 주신 것이 있어서 설명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적적성성시, 고요한 가운데 대중을 놓지 않는 것은 옳은 것이요, 적적무기비, 고요한 가운데 대중 잡는 마음을 놓아버리는 것은 그런 것이며, 성성적적시, 대중을 잡는 공부를 하면서 대중을 잡았다는 마음까지 놓은 것은 옳은 것이요, 성성산란비, 대중 잡아가는 공부 중에 다른 생각이 일어나는 것은 그런 것이다. 여기 이제 대산종사님께서 제 법문 3집에 선의 강령을 설명하셨는데, 앞에 설명하신 설명드린 보조국사에서 해주신 말씀에 대해서 대규를 말씀을 훨씬 쉽게 설명해 주셨어요. 다시 한번 보시면 아까 보조국사는 적적성성시요, 성성적적시 두 가지만 말씀하셨는데 대산종국사는 여기다 대규를 넣어서 확실하게 설명을 더 해주신 것 같네요. 적적, 이건 고요한 가운데 대중을 놓지 않는 것은 옳은 것이고, 이 성성을 여기 이제
밝고 이제 깨닫고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 밝다 그런 말씀 드렸는데 그것을 여기 설명해 주시기를 대중을 놓지 않는다. 고요하는 것을 움직이냐 가만히 있는데 거기서 이것이 옳은 것인지 저것이 옳은 것인지 그것을 대중을 내가 잡는. 이 대중 잡는다는 말을 원불교에서는 많이 쓰는데 대중 잡는다. 저희들이 그 가정 살림 속에서는 아까 제가 밥을 할 때 말씀드린 밥을 할 때 엄마들이 항상 그 물대중을 잘 잡아라. 또 떡을 찔 때도 물을 이렇게 잘 적당하게 잘 해야 된다. 이게 대중이 많은 음식을 하더라도 그 대중 잡는다는 걸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거 대중인데 그것이 아니고 그 대중으로 해서 음식을 할 때 그 양을 많고 적은 걸 잘 잡는 것이 대중 잡는 것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마음 공부는 대중 잡으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고요한 가운데 대중을 놓지 않는다. 그 대중을 놓지 않는다는 말 아까 현실 속에서는 밥을 할 때 물을 대중을 잘 잡아라 그런 말하고 가장 설명이 잘 될 것 같아요. 물을 조금만 더 부어도 이제 그 밥이 질고 물을 조금 덜 부으면 밥이 되고 그런다는 말씀 우리 한국 사람 이해를 하는데 근데 그렇게만 가지면 안 되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밥을 제가 해보니까 찹쌀밥 맵쌀 중에서 맵쌀 중에서 지금 막 지은 거 햅쌀 그다음 묵은 쌀 근데 햅쌀은 또 물을 조금 부숴야 돼요. 물기가 안 마른 거지. 묵은 쌀은 쌀이 물을 다 말라가지기 때문에 물을 좀 더 부숴야 돼요. 찹쌀은 또 원래가 물을 좀 적게 부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밥을 할 때 이걸 구별 못하니까 밥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엊그저께 똑같이 했는데 안 되고 똑같이 했는데 그래서 물어보니까 묵은 쌀, 햅쌀, 찹쌀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대중을 잡을 때는 물대중도 있지만 물을 넣고 해야 될 쌀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알아봐야 돼요. 이 쌀의 상태하고 내가 물을 붓는 거다 이것을 잘 맞춰야 밥이 잘 되는 거예요. 그냥 고요한 가운데 대중을 잘 잡는 건 내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처했는지 이것을 전체를 잘 살펴서 그걸 잘 맞춰가야 된다는 얘기. 잘 맞춰가야 돼. 이게 대중 잡는 게 그러니까 제가 출가해서 기숙사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른들이 마음 대중을 잘 잡냐 그러시면 대중 잡는 게 무엇인가 그랬는데 항상 내가 현재 마음이 어느 상태에 놓여 있냐 내가 지금 불편해가지고 몸이 많이 불편한 건지 아니면 어떤 사람하고 다투어가지고 마음이 많이 이렇게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건지 아니면 기분이 좋아가지고 많이 기분이 좋은 그런 상태에서 현실을 어떻게 사는 거냐 이것을 그리고 상대방도 좀 살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해야 대중을 잘 잡는 것 같아요. 대중을 놓지 않는 것이 옳은 것이니까 고요하면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 상대는 어떻고 나는 어떻고 이것을 구별할 줄 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는 마음이에요. 근데 그것이 없이 좋기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상대하고 나하고 구별할 줄 알고 나도 구별하지만 상대와 형태 구별 그런 것이 이제 대중 잡는 것인 거예요. 근데 적적한데 무기는 이 없을 무자고 이건 뭐 기록하다는 뭐 남겨놓는다는데 이 글자를 합하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공은 완전한 자리 공이 아니고 완공이라고 그럴까요? 완공? 완전히 비어버렸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부할 때는 진공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고 그랬는데 지금 과학에서는 진공도 뭐가 있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리고 완공은 진짜 아무것도 없는 완공. 이 무기는 그런 상태, 아무것도 없는 상태. 여기 대중 잡는 어떤 것이 있어야 되는데 대중 잡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무기.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완공인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는 틀리다. 대중 잡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대중 잡는 없던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은 아니다. 아닐 삐자. 성성적정신에 성성하되 여기서 본 것처럼
적적한 것은 대중을 잡는 공부를 하면서 대중 잡았다는 마음까지 놓은 것은 옳은 것이고, 한 단계 더 가셨네요. 대중 잡는 공부를 하면서 대중 잡았다는 마음을 놓는 것이 고요적자. 여기 고요는 그걸 설명하셨네요. 여기는 대중을 잡으라고 하셨는데 여기서는 대중 잡는다는 생각까지도 놓는 공부를 한 단계 더 간 거예요. 우리가 이것은 이제 그 자기가 마음을 때 대중 잡는 것하고 대중을 놓는 것하고 놓았다는 것도 없는 단계를 한번 놓고 공부를 해야 돼. 이제 대중을 잡는 것, 대중 못 잡는 것, 못 잡는 것, 잡는 것, 대중을 놓았다는 것까지도 잡았다는 것도 놓았던 자리까지 가는 공부를 이렇게 단계적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우리가 뭐 바둑을 둬도 5단, 6단, 7단 근데 우리는 모르는데 바둑을 잘 두는 사람은 저 실력 5단이다, 6단이다, 7단이다, 9단이다 알잖아요. 근데 우리도 공부를 해보면 이것이 저 사람 지금 공부하는 수준이 여기 대중 잡는 단계인지, 대중까지 없는 건지, 대중 잡는 단계인지, 대중을 잡았는데 잡았던 것도 놓은 건지, 이것은 이제 거기 높은 자리에서 구별하는 거예요. 제가 피겨스케이트 이렇게 보면 그 성적을 주는데 보니까 똑같이 올라가서 3바퀴 돌고 떨어져도 저 사람은 플러스 1점을 더 받을 모습이고 저건 플러스 2점을 더 받을 것이고, 똑같이 3바퀴 돌았자면 저건 마이너스 1점, 그게 다 구별이 있더라고요. 비슷하게 안 넘어지고 다 해도 그런 것처럼 보는 단계가 다 어떤 완전하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것을 잘하는 것인 그런 것처럼 마음도 단계가 있어요. 똑같이 3바퀴 돌고 탁 떨어졌는데 어떤 사람은 저거는 플러스 1점, 플러스 2점, 플러스 3점, 어떤 사람은 마이너스 1점, 그냥 제로 이렇게 하는 것이 있는 것처럼 마음 공부도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성성하고 산란, 이거는 흩어질 산, 흩어진다, 흩어진다. 이건 어지러울 난, 어지러울, 어지러울 난, 흩어져 있고 막 어지러워져 있는 거, 방이 어지러졌다든지 모든 물건이 막 흩어져 있는 것, 그런 것은 아니다. 내가 성성이 가만히 있는 것 멋지게 있는 것 같은데 속은 많이 뒤집어져 있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제 그런 것이. 그래서 대중을 잡아가는 공부 중에 다른 생각이 일어나는 것은 그런 것이다. 대중을 잡아서 내가 법회 시간에 법회를 보고 있는데 집안의 아이가 걱정이다, 집안 살림 걱정, 이렇게 한 것은 아무리 집안 살림을 해야 되는 것이 주부의 원리이지만 여기서 공부하는 시간에 공부를 해야지, 그것이 다른 생각이에요. 다른 생각이 일어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무시선, 무처선에 대한 공부를 하는데 존약에 대한 말씀과 보조국사 말씀과 거기 이어서 대사정 목사님께 다시 대꾸를 정해서 해주신 마음을 표준 잡아서 선의 마음을 잘 살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